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미국의 전통적인 서유럽 맹방들을 향해 거대한 폭탄 선언을 던졌습니다. 명분은 명확합니다. 최근 벌어진 이란과의 분쟁에서 이들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군사적 노력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청구서는 자비가 없습니다. 나토는 우리를 필요로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는 이 냉혹한 선언과 함께 서유럽에 주둔 중인 미군 기지를 폐쇄하고 병력을 폴란드,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그리스 등으로 대거 이동시키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안보의 축이 이동하는 이유요. 아주 단순한 숫자 때문입니다. 새로 미군이 향하는 이 동유럽 국가들은 나토 회원국 중 국방비 지출 비율이 가장 높고 호르무즈 해협 감시를 위한 연합군 창설에 가장 먼저 지갑을 열고 깃발을 든 국가들입니다. 피로 맺은 동맹이 철저한 손익계산서 기반의 비즈니스 거래처로 재편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그저 바다 건너 유럽의 지정학적 해프닝으로 치부하신다면 대단히 위험한 착각입니다. 이 무자비한 안보 영수증의 연쇄작용은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반도를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핵을 쥔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수만의 주한미군을 거론하며 한국의 비협조와 안보 무임승차론을 노골적으로 불평해 왔습니다. 유럽 주둔 미군의 대대적인 재배치와 기지 폐쇄는 곧 한국을 향해 상상을 초월하는 역대급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기 위한 아주 섬뜩한 쇼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안보 청구서의 파도 앞에 놓인 대한민국은 그저 과거처럼 속수무책으로 지갑을 열고 끌려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반전의 카드가 은밀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장사를 잘해온 가게의 건물주가 어느 날 갑자기 월세를 5배, 아니 10배로 올리겠다고 통보해 옵니다. 만약 내지 못하겠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짐을 빼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현실이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현재 유럽 전역에 주둔하는 미군은 약 8만 4천 명 규모로 전 세계 미군 작전의 핵심 거점이자 러시아의 팽창을 막는 거대한 방파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냉혹한 장부 앞에서는 이 피로 세운 방파제조차 한낱 비용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훨씬 더 살얼음판입니다. 트럼프는 핵무기를 잔뜩 쥔 김정은 바로 옆에 4만 5천 명의 미군을 두었는데 한국은 우리를 돕지 않는다며 이미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린 상태입니다. 당장 올해 테이블에 오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역대급 청구서가 날아올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유럽의 사례처럼 기지를 폐쇄하거나 병력을 빼버리겠다는 협박이 매일 아침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국방부 예산표의 숫자 노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지정학적 안보의 불확실성은 곧바로 금융시장의 공포로 직결됩니다. 주한미군 감축설이 튀어나올 때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심화되고 외국인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하며 환율이 치솟으면 원유와 곡물 등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상 수입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게 됩니다. 바다 건너 백악관에서 쏘아 올린 안보 리스크가 결국 우리가 매일 들르는 마트의 식료품 가격을 올리고 대출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참혹한 지정학적 인플레이션의 도미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숨막히는 압박과 현실적인 경제의 타격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백기를 들고 지갑을 열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거대한 안보 위기의 뿌리를 제대로 파헤치려면 우리는 워싱턴 DC의 복잡한 권력 투쟁과 미국의 달라진 지정학적 계산법을 깊숙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를 그저 한 지도자의 변덕이나 돈방석에 앉으려는 단순한 탐욕으로만 해석한다면 현상의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세계의 경찰이라는 미국의 전통적인 국가 정체성이 수명을 다했다는 데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와 고질적인 경제 병목 현상에 지친 미국은 이제 동맹을 가치가 아닌 철저한 비용 대비 수익률로 평가하는 거대한 무역회사로 돌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이 거대한 미국이라는 회사 내에서 CEO인 트럼프와 이사회 격인 미국 의회 사이에 격렬한 이해관계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4월 한국을 방문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연방상하원 의원단의 행보가 그 결정적 증거입니다. 톰 틸리스, 존 커티스 같은 트럼프와 같은 당인 공화당 의원들조차 방위비 인상 압박에는 공감하면서도 주한 미군 철수라는 선을 넘는 것에는 명확히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주한 미군을 단순히 한국을 지켜주는 용역 부대가 아니라 팽창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인도태평양의 패권 공급망을 통제하기 위한 미국의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안보 앵커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팽팽한 힘의 균형 속에서 대한민국의 절묘한 방역 카드가 등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의원단에게 방위비를 구걸하는 대신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해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우리가 직접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의표를 찌르는 역제안을 던졌습니다. 안보 청구서의 위협을 오히려 군사적 주권을 되찾고 미국의 발목을 잡는 지렛대로 삼으려는 이 전략은 미국의 법과 의회를 방패 삼아 트럼프의 청구서를 찢어버릴 수 있는 묘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시작전원을 환수하고 우리 군의 운명을 우리가 직접 결정하게 되는 순간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도미노는 과연 어떤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을 몰고 오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대를 잡지 않은 자동차로 시속 100km의 험준한 절벽길을 달리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중동과 대만 해협의 위기 속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국가안보의 운전대를 미국이 쥐고 있다는 것은 정확히 이런 아찔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하고 극단적인 외교 정책 아래에서 이 낡은 한미연합사 지휘체계는 한반도를 방어하는 든든한 방패가 아니라 우리를 원치 않는 제3의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치명적인 올가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를 그려볼까요?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여 미중 간의 전면전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평화의 상징이었지만 현대의 첨단전에서는 중국의 미사일이 가장 먼저 나라들 1, 순위 타겟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거대한 화약고로 변하는 재앙적 도미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분쟁 같은 철저한 자국 중심의 이익을 위해 주한 미군을 임의로 빼내어 재배치한다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텅 빈 초소를 바라보며 걷잡을 수 없는 안보 공백에 직면해야 합니다. 결국 전시작전권을 환수하여 우리 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나 민족주의적 자존심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 자체가 걸린 절박한 생명줄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사의 묘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미국의 이기적인 비용 청구서가 한반도에는 뼈를 깎는 위기를 몰고 오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 유럽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한 황금의 문을 열어젖히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나토 탈퇴 위협과 미군 감축이라는 공포에 질린 유럽 국가들이 텅 빈 무기고를 채우고 자신들의 안보를 책임져줄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 다급하게 전 세계를 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애타게 매달리고 있는 완벽한 구원자가 바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한 K방산,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댐이 무너져 마을이 물에 잠기려 할 때 사람들은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제작한 값비싼 금장 양동이를 찾지 않습니다. 당장 흙탕물을 퍼낼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거대한 펌프를 찾기 마련이죠. 지금 미군의 빈자리가 두려운 유럽의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무기들은 성능은 훌륭할지 몰라도 마치 낡은 장인의 공방처럼 생산 속도가 턱없이 느리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비쌉니다. 당장 내일 러시아의 미사일이 국경을 넘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앞에서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명품 무기는 그저 사치일 뿐입니다. 이 절박한 타이밍에 완벽한 구원투수로 등판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K방산입니다. 한국은 이미 폴란드라는 거대한 무대를 통해 압도적인 가성비와 아마존 물류를 방불케 하는 신속한 납기 능력을 전 세계에 증명해냈습니다. 자, 오죽하면 콧대 높기로 유명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까지 직접 서울로 날아와 방산 협력을 약속했을까요? 이는 그동안 미국이라는 우산에만 수동적으로 의존하던 한국이 역으로 유럽과 직접적인 안보 파트너십을 맺으며 지정학적 외교의 판을 새롭게 짜고 있다는 놀라운 청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황을 완전히 뒤흔드는 엄청난 나비 효과가 발생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늪에 빠진 러시아가 정치적으로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치명적인 레드라인을 밟아버린 것이죠. 바로 부족한 탄약과 병력을 구하기 위해 북한의 김정은에게 비굴하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크렘린궁은 이 얄팍한 거래가 자신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거라 착각했지만 이것은 오히려 잠자고 있던 아시아의 호랑이, 대한민국을 전장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최악의 자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서울은 그저 지구 반대편에서 우려 섞인 외교 성명서나 발표하는 조용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조차 미국도 예상하지 못한 묘수로 러시아를 굴욕시켰다며 극찬을 쏟아낸 대한민국 정부의 치명적이고도 정교한 전략. 과연 우크라이나 전쟁의 균형을 통째로 붕괴시킬 이 비밀 메커니즘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수십만 명의 병력이 뒤엉킨 참혹한 소모전에서 최종적인 승패를 가르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정치인들의 화려한 연설이나 외교관들의 엄중한 성명서일까요? 아닙니다. 현대전의 본질은 지독할 만큼 차가운 수학 문제이자 거대한 제조업입니다. 결국 누가 더 많은 포탄을 쇠로 깎아내고 더 오랫동안 무기를 찍어낼 수 있는가, 이 잔혹한 산업 생산력이 모든 것을 결정짓습니다. 이 맥락에서 우리는 미국과 나토가 은밀하게 가동한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 이른바 PRL, Priority Requirements List이라는 시스템을 주목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변덕을 부리며 자금 지원을 끊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유럽 동맹국들이 직접 돈을 모으고 미국 방산업체들이 무기를 찍어내는 기발한 우회로를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우크라이나 하늘을 덮고 있는 패트리어트 방공 미사일의 무려 75%가 바로 이 메커니즘을 통해 조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팽팽한 힘의 방정식에 1조 7천억 달러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변수로 참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한국이 직접적인 살상 무기가 아닌 방공 레이더나 인도적 지원 자금만 대규모로 투입하더라도 나토 국가들은 그만큼 굳은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패트리어트나 하이마스 같은 치명적인 타격 무기를 사는데 자유롭게 쏟아부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서방 세계가 한국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돈이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생산 역량 때문입니다. 천조국이라 불리는 군사 제국 미국조차 155mm 포탄의 1년 생산량이 약 9만 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 70년 넘게 포병 화력에 집착해온 한국은 연간 20만 발 이상을 쏟아내는 괴물 같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폴란드 등 유럽 국가들의 엄청난 양의 무기를 수출함으로써 기막힌 전략적 도미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산 최신 무기로 든든하게 무기고를 채운 유럽 국가들이 자신들의 창고에 쌓여있던 구소련제 무기들을 미련 없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 붐이 경제적 이익을 넘어 유럽의 군사적 균형을 재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회적인 지원을 넘어 대지를 뒤흔드는 K방산의 걸작들이 전장 전면에 그 위용을 드러낸다면 자칭 군사강국이라던 러시아는 과연 어떤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여러분, 폭풍우가 매섭게 몰아치는데 굳게 믿고 있던 유일한 우산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누군가 새 우산을 가져다 주길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당장 내 손으로 비를 막을 지붕을 만들어야 할까요? 지금 한반도의 낡은 안보 체제를 휩쓸고 있는 거대한 태풍의 눈, 그 중심에는 오랫동안 굳건한 금기어였던 자체 핵무장론이 매섭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에서 벌어진 이란과 이스라엘의 유혈 충돌은 지구 반대편 한국 안보 지형의 뼈아픈 각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세계의 경찰이라던 미국의 강력한 제어에도 불구하고 동맹국들은 독자적인 무력 행동을 감행했고 미국은 이 거대한 분쟁의 불길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곧 절대무적이라 믿었던 미국의 핵우산이 최악의 순간에는 한반도를 지켜주지 못할 앙상한 종이 우산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장이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은 외부에서 먼저 감지했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 왕립 국제문제연구소 채텀하우스조차 최근 보고서를 통해 경악할 만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중동 전쟁의 여파가 국제 비확산 체제의 둑을 무너뜨릴 것이며 특히 미국의 변심을 두려워하는 한국과 일본 같은 핵심 동맹국들 사이에서 자체 핵무장 논의가 화산처럼 터져 나올 것이라고 명시한 것입니다. 안보의 외주화가 끝났음을 알리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국내 최고위급 안보 전문가들의 기류도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해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꺼렸던 주장들이 이제는 당당히 공론장의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혹독한 제재를 견디더라도 한국은 결국 독자적인 핵무장에 나서야만 한다. 주변 강대국들이 결코 함부로 집어삼킬 수 없는 맹독을 품은 고슴도치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주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롤모델은 바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입니다. 치밀하고도 끈질긴 외교전으로 끝내 미국의 묵인과 동의를 이끌어낸 이들의 독한 행보를 우리도 밟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사자인 한국과 미국을 넘어 철저한 제3자의 차가운 시선에 비친 한반도의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깥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가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정확합니다. 중동의 유력 매체인 알자지라 방송은 최근 미국이 한반도에서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국은 마침내 자체 방위를 주도하는 거대한 전략적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전 세계에 타전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태를 지켜보는 해외 네티즌들과 글로벌 군사 전문가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트럼프 치하의 미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리더이자 동맹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지역 강국이 아니다. 압도적인 재래식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춘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뒷좌석에 얌전히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 미국이 떠난다면 세계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당연히 허용해야 한다며 오히려 우리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가장 뼈아프고 현실적인 질문, 바로 우리의 지갑과 경제의 문제로 돌아와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무리한 군사적 홀로서기나 핵무장 논의가 혹독한 국제 제재를 불러와 물가를 폭등시키고 수출길을 막을 것이라며 두려움에 떱니다. 하지만 패러다임을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미군이 짐을 쌀지 모른다는 살얼음판 같은 안보지형, 트럼프의 트윗 한 줄에 요동치는 환율과 주가, 이 끔찍한 불확실성이야말로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발목을 잡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쫓아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원흉 아니었습니까? 오히려 지금의 위기를 기회 삼아 K방산의 폭발적인 수출을 발판으로 유럽과 새로운 무역안보 블록을 형성하고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자주국방의 척추를 똑바로 세운다면 어떨까요? 이는 단기적인 진통을 넘어 수십 년 묵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가장 강력한 장기 경제 부양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매번 워싱턴에서 방위비 청구서가 날아올 때마다 금리가 흔들리고 수입 물가가 널뛰는 이 지긋지긋한 안보 인플레이션의 고리를 이제는 우리 손으로 직접 끊어내야만 흔들리지 않는 경제 주권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낡은 동맹체제가 무너져 내리는 이 숨막히는 역사의 변곡점에서 시청자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생존 전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낡고 구멍난 돛에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거센 파도를 뚫고 나갈 새로운 강력한 엔진을 우리 손으로 직접 달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그 잔혹하고도 위대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의 안보 청구서가 가져올 후폭풍은 단순히 국경지대의 군부대 몇 개가 이동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의 심장인 금융시장이 가장 먼저 발작을 일으킵니다. 안보 불안감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환율 방어선이 무너지며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매일 마트에서 사는 빵값, 주유소의 기름값, 그리고 평범한 서민들의 대출이자가 연쇄적으로 폭등하는 참혹한 안보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일상을 무참히 짓밟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가장 완벽한 기회의 가면을 쓰고 찾아옵니다. 미군 감축이라는 끔찍한 협박은 역설적으로 K방산이라는 거대한 수출 엔진에 폭발적인 불을 붙였고 수십 년간 억눌려 있던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와 자주국방, 나아가 자체 핵무장이라는 금기의 문까지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강대국의 선의에 기대어 평화를 구걸하는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는 압도적인 국방력과 방산 수출이라는 경제적 무기를 결합한 고슴도치 전략으로 그 누구도 함부로 집어삼킬 수 없는 우리만의 튼튼한 방패를 벼려내야 할 때입니다. 결국 이 핏빛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다 건너 백악관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낡은 우산을 과감히 내던지고 스스로 비바람을 맞으며 진정한 강대국으로 거듭날 대한민국의 홀로서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 앞에서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대만 해협의 심해에서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볼모로 잡고 벌이고 있는 소리 없는 금융전쟁의 충격적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